네, 전세 가격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이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요와 공급론에 의해서 전월세 시장이 특히나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쉽사리 빠질 수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2024년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전월세 시장의 하락 요인 없다. 요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요, 여러분, 시장이요. 지금 시장은 매매를 이제는 예전에 전월세 올라왔을 때도 있었어요. 불과 한 뭐 3년 전. 그럴 때는, 전월세가 올라감으로써 매매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 맞았어요. 예스 했어요. 예, 예스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매매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실질적 거주를 위해서 있기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매매는 못해요. 대출이 엄청나게 또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영끌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2021년 상반기까지만 허용됐고, 이제 하반기부터 아예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 대표적인 그 증거가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학문제집을 풀면은 검증을 하듯이 거래량에 있어서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실제로 서울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전월세 부분들이 계속해서 되니까 전세 월세의 거래 저거는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는데 수요층에 대한 분들은 올라가겠지만 그것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정도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월세하고 이격이 넓기 때문이죠. 실제로 또 한번 볼 텐데요.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현재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이렇게 보는데 10월 달에도 지금 현재 보면 전월세 거래량이 13,100으로 해가지고 평균 거래량, 그러니까 사실 전월세 거래량은 크게 볼 의미는 없어요. 전 그렇게 봐요. 전월세는 꾸준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항상 늘 잠잠하게 그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결국 전월세 거래량도 지금은 11월 달 와가지고는 많이 그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평균적으로 여기 이렇게 노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노는 건데 지금 보면은 11월 달에 만 거래량 밑에서 끝나지 않을까. 지금까지 서울이 만 거래량 밑에서 놀았던 적은 단 한 번도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리얼티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2021년 이제 곧 2022년이지 않습니까? 지난 7년 동안 서울의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었으면서 지금까지 만 거래량 전월세 이하로 해서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튜브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서울이 간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좀 조심해야 되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서울 주요 아파트 초고가 월세에서 월세 1,500만 원 이상, 여러분 연봉이 아니에요. 월세가 1,500만 원, 월세 매달. 그래서 서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해가지고 전용 면적 264.5평 해가지고 264.5 제곱미터, 보증금 20억에 월세는 2,700만. 돈들 많다. 야, 진짜 이거 뭐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보증금 자체가. 이게 여러분 그죠? 여러분 20억 가지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방에 20억 가지신 분이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맨 끝에가 5억인데 이게 뭐 방에 있다 해서 우리 방에 있다 해서 이게 누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방에는 있을 수 있지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단하신 거지. 5,100만 원. 야, 진짜 돈으로 대단한 거예요. 뭐 돈 많다고 된 사람은 아니니까. 한남 더일 아파트 5,100만 원이래. 이거 보증금 5,100만 원 뭐 일리 있네. 근데 월세가 1,700만 원. 한남 더일. 장난이 아니네.
자, 그래서 매매 가격에 이어서 전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서 500만 원 이상 월세 거래가 3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임대차 3법이라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5% 상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실전에서 제가 찐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랬죠. 실전에서 찐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합니다. 이거 임대차 3법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꿎은 누구를 건드려 감히 잠자는 임대인만 건드려서 오히려 임대인의 뭐를 사서 분노를 사서 그래서 임차인들이 오히려 더 고생을 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부세까지 더 했으니까 그럼 또 올려야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 그래요. 예.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대폭 올라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6일까지 서울에서 임대료가 5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곳은 323곳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도 73%나 늘었네요. 일반인이 범접하기 힘든 1000만 원 이상 초고가 월세도 지난해 20건에서 올해 32건으로 늘었다. 아니 뭐 그럼 올해 아니 월세 임대료가 500만 원 넘는 거는 일반인들이 가능한가? 이 기사가 맞는 글이라서 이 기자님을 이제 제가 옹호하고 싶은데 아니 기자님 이 저기요 일반인이 범접하기 힘든 거를 저기 여기도 좀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예? 500만 원이라는 게 부동산에서 몇백 막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큰 돈인데 이게 보는 사람 이거 뭐 멘탈 나가죠 이거 내가 사는 것 같겠어? 아니 월급이 500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월급 500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많아. 아니, 정말 많아. 다야 다. 근데 아유 참 그래서 막 500, 1000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한숨만 나오는 거야. 에휴 막 이러면서 웃고 있는 거는 우리 리얼티 동아리밖에 없어. 리얼티 동아리밖에 없어. 우리는 행복하지 막 항상 스마일하고. 초고가 월세도 지난해 20건에서 올해 32건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듣기 싫고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울 안 살면 돼 지금. 그리고 서울 안 쳐다보면 돼. 그러면 정신적으로 행복해. 돈 버는 데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넘는 월세도 작년에는 한 건뿐이었는데 올해는 6건으로 늘었다. 올해 기준으로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성동구인데 성동구는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서울숲의 인근 성수동 최고급 주상복합단지에서 초고가 월세 계약이 잇따라서 체결되었다. 성동구에 이어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8건의 1000만 원 이상 월세 거래가 이루어졌고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다. 쭉쭉쭉 해서 어쨌든 거래량 지난해에 19만 4천여 건에서 올해 15만 건으로 15만 7천여 건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고가 월세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전월세에서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전세든 월세든 필요 없다고요. 우리 동아리에 있는 애가 지금 이제 당진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세, 제가 저기한테 한 얘기가 그거야, 단방에. 너 잘 살아? 아니요. 너 가난하지? 네. 너 가난하지? 네. 아무렇지 않아, 우린 이런 말들이. 인정해, 괜찮아. 그럼. 가난할 수 있지. 뭐, 아니, 돈이 다야? 전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절대 삶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내고 돈으로 행복을 조금 일부는 더 다가갈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가정을 무조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돈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안내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삶의 정말 삶의 자유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자, 다시 또 돌아와서요. 월세 가격은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죠. 너 부자 아니잖아. 네. 그러면은 서울 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 부자 아닌데 서울 왜 살아? 맞잖아. 그러니까 네. 지방 내려가. 이래 지방 내려가죠. 예, 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이게 맞아요. 예, 이미 오래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데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전월세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있는 사람만 지금 서울 산다.
돌려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은 살고 싶어도 못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전월세 거래량이 막 빠질 수도 있다, 올라가는 것이.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론에 의해서 없으니까 전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거래량은 지금 현재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래량 측면으로 봤을 때 얘도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 거래량은 계속 없으나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뭐 리얼티쌤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되게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전월세도 저는 빠질 수 있다고 좀 봐요, 사실은. 예,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어디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세종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세종시가 빠집니다 하고 나서 그리고도 전월세 가격이 몇 개월 동안 올랐어요, 계속.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근데 이때가 문제는 뭐냐면 전월세든 뭐든 매매든 이게 매매 거래량은 이미 다운이었거든요. 매매 거래량이 이미 다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운됐습니다, 선행지표입니다, 빠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매매가 계속 올라가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 점이 이렇게 찍히는데 이게 뭐 올라가? 이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나? 거래가 안 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가다 점이 적어지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서부대대세 여순강 쪽에다가 세종 이제 버리고 내가 뭐 얘기했으니까 이제 서울과 부산 쪽에 지금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과 경기도도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서경이에요. 서경부예요. 경하면 경기도와 서울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부산도 그렇고. 매도를 하려 해도 전화가 안 와요. 근데 이 현상이 어디랑 똑같냐면 세종시의 초기 현상과 똑같아요, 지금. 예. 세종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그래도 좀 독특한 현상 아닌가요? 아니에요. 서울이 지금 전세가 얼마나 많은데요. 외곽에서부터 지금 경기도 외곽에서부터 지금 퍼져나오는 이 전세의 공급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저 바다 끝에서부터 쓰나미가 어마어마하게 파도가 막 이게 이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다를 나타내는 거 할까? 영화 딥임팩트나 뭐 이런 거 보면 바닷물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싹 쓸어 오잖아. 이렇게 막 오잖아, 이쪽으로. 이 사람은 요만한데 이런 것처럼. 근데 막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 오잖아, 이렇게 일로. 근데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왜? 뉴스와 유튜브라는 어떤 그러한 매개체 때문에 요것만 보는 거야, 요것만. 여기 뒤에 이게 있는데 이 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바람은 장난이에요. 거래량이 선행지표잖아요. 바람이 와 불어 세게.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맨날 하는 거는 요 벽만 보고 그래도 오를 것 같다는데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너무 높지 않을까요? 서울이 지금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세종시도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세종시도 특히 대한민국의 입지 강사라고 하는 일타 강사 하시는 분이 이 세종시를 엄청 추천했거든요. 제가 감히 이 일타 강사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 걸 갖다 대고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건 얼마나 저에겐 또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근데 결국 세종시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세금을 올리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기본적인 부동산 학개론의 이론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가 전가되면서 무주택 임차인들이 곤욕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가 보유세에 대한 부담들이나 이런 것들, 즉 종부세죠.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을 전가시키려고 하는데 이 전가를 시키는 거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를 살 수가 있어요?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세 전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두 푼짜리여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자꾸만 떠나는 거죠. 받아주고 싶어도 너무나 비싸니까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계층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 못 내니까 공매가 들어가고 경매가 들어가고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경매가 발생이 되게 되면 선행지표거든요. 얘도 일종의 선행지표의 경매가 발생이 돼버리면 이 선행지표로 인해서 가격은 당연히 다운이 되어가는, 시장으로 반영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있는 사람만 그냥 죽어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매매를 옛날에 했어요. 매매를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정도에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요. 2021년, 2020년에서 2021년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월세를 받고 이걸 대출을 뭐 해도 지금 싸니까 나가는데, 관건은 뭐냐면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물량 받아주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연끌해가지고 산 사람들 있죠. 상반기까지.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큰 타격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2030이었잖아요. 2030 영끌들, 그죠? 예, 영끌들. 이분들은 앞으로 조심스럽지만 인생이 사이클에 있어서 오랫동안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투자 잘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는. 예, 실거주란 몰라도 세금 올리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래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따라가는 게 부동산의 생리라며, 전세 매물을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보유세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작 어떻다? 예, 또 전월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고려해야 된다. 댓글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볼 텐데요.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원하고 이런 건 본능인데, 기본 건데 왜 좋은 집을 원하는 국민들을 투꾼이라고 부르고 북한 애들처럼 거지로 사는 걸 정의라고 믿는 대깨들아. 대깨문이죠.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니들은 동물이니? 좋은 집, 좋은 옷, 돈 이런 게 싫은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올렸어요. 예, 그래서 좋아요가 되게 많은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죠. 집은 3대 필수품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은 방 3개 정도의 아파트한 양호한 주택의 기준이 됩니다. 신축일수록 비싸지만요. 자, 간단한 상황 해볼게요. 옷도 3대 필수품이죠. 그래요. 의식주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겨울에 외투가 똥만큼 생산되고 수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외투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때 나라에서 새 외투든 헌 외투든 팔거나 사는 사람에게 엄청난 세금을 때려요. 또 무상으로 장기로 빌리는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크게 다 때려요. 사람들은 무엇 할까요? 다달이 임대를 하죠. 월세가 어떻게 된다? 오른다. 끝. 이렇게 이제 하면서 했는데, 와, 얘와 뭐 비유가 좋아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수요 공급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수요 공급. 근데 지금은 요분 말씀도 맞아요. 근데 요분 말씀이 맞긴 한데, 요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늦었어. 이거는 이 시장이 아니야. 이렇게 잡고 가면 안 돼. 지금은요. 예, 지금은 요건 작년 재작년 얘기고요. 맞는데요.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이미 다달이 임대라죠. 월세가 된다 오른다 끝이 아니라 오른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은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집값도 오르고 세금도 늘었는데 본인의 전월세가 안 오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세금 주도 성장. 그렇죠. 그렇죠. 이분 얘기 맞죠. 집값도 오르고 세금도 늘었는데 그렇죠. 내 전월세는 안 올라. 뭐 세상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좌익 정책들의 이게 오류란 말이에요. 나는 되고 나는 안 오르라도 되고 넌 올라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불공평한 거잖아. 응? 정부는 세금만 많이 받아낼 생각밖에 없다. 집값 같은 거 의미 없다. 준비된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죠? 예. 뭐 공약 실천하셨죠 제대로.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예,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11월 달도 하락세, 반포자이가 드디어 2억이 빠졌다 라고 뉴스가 떴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1월도 하락세 이래가지고 떴는데, 부동산 지인 쪽에서는 이제 아직은 가격이 크게 뭔가 빠지거나 이런 액션이 취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이 지인 쪽에서 빠질 때는 진짜 심각한 거야. 빨리 그만큼 엄청 정말 빠지고 있다는 얘기야. 심각하게요. 이거 여기에서 1, 2만 원 빠지는 거면 실전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의 평균적으로는요 지금 빠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아니고, 확실한 거는 거래가 너무나도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달에 지금 보면은 490거래량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서울이 1000거래량 이하로 머물 때 2000거래량 전후로 그 이하에서 머물 때 주로 서울이 많이 침체의 시작이었고 다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지금 2,000거래량 이런 거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밖에. 예. 근데 지금 10월 달까지만 해도 2,231거래량 이랬는데 11월 달에는 지금 거의 28일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죠. 며칠 뒤에. 근데 497인 거 봐서는 1,000거래량은 못 찍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얼마